実が吐いた白い木が今ゆっくり風に乗って空に浮かぶ雲の中に少しずつ消えてゆく遠く高い空の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간절하게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집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 들어가 씻고 머리를 말리면서 나오면 차려져 있는 따뜻한 집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흰쌀밥,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된장찌개, 어머니의 숟가락 자국이 있는 계란찜을 보면 이 요리가 맛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그리워하는 게 어머니가 차려주신 집밥이라고 하죠. 요즘 그러한 욕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지고 인터넷 방송에서는 먹방 BJ라는 신종 직업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절된 사회, 외로운 지금,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건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한 식당을 놀러 가게 됐습니다. 바로 심야 식당인데요. 그 마스터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 달려가 보시죠. 책으로 소통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여기는 북치고 미치고입니다. 싶었던 내 한마디에 미안해 눈도 못 맞추는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네가 너무 귀여워. 난 그냥 너만을 사랑해. 이런 내 맘 멈출 수가 없어서 조금만 이 순간을 잡아보고 싶어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꽉 차 보이죠? 되게 좋아 보이죠? 오늘 50이라 영화를 만난 이야기로 오늘 등장한 보험 DJ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 항상 그렇듯이 또 계시죠? 제가 바로 레드맨 박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가 맡고 있는 문세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3월부터 리플에 합류한 오늘 게스트 이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이 뭐 좋은 DJ랑은 항상 이게 둘이 녹음을 해서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두 분이랑 녹음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녹화랑 녹음을. 네, 어떠세요? 되게 오늘 소감이 여기 나오신? 저는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목소리로는 출연을 하고 있고 근데 저번에 이제 유정 DJ가 진행을 할 때 한번 게스트로 나와봤었는데 또 이렇게 항상 작업을 하고 있는 두 형님이랑 또 게스트 분이랑 같이 하니까
또 다른 색다른 맛도 있는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말 잘하시는데요, 되게. 아 아닙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나오는 거죠. 조심해야겠어요. 네, 옆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네. 게스트 민지 씨 소개해 주시죠. 저는 우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방을 하는 라디오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먹방을 하는 라디오요? 아니, 먹게 되는 예. 음식을 감사합니다. 먹는 시간이 있는 라디오야. 근데 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화장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올 걸 그랬네요. 아닙니다. 네. 어떻게 그래도 저희의 주는 이제 이렇게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걸 봐주시고 얼굴을 많이 보지 말아주세요. 네. 아닙니다. 되게 잘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롭게 또 저희 북치고 미치고 50이라 영화를 만난 얘기에서 새로운 포맷을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해보는데 이 아이디어는 또 종원 DJ가 내주셨어요. 오늘 이 먹방과 이제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공간도 되게 좋네요. 시원하고 에어컨도 조인하고 요리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 뭐 보시는 동시에 또 이렇게 재밌는 책 이야기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요즘에 대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호 씨? 또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겠지만 그러니까 먹는 방송이 또 대세잖아요. 먹는 방송 먹는 쿡방이라고 해서 먹방. 네. 그리고 뭐 스타 셰프. 그렇죠. 이런 사람들. 요즘에 먹방이라는 게 더 이렇게 대세가 되면서 1인,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먹기 되게 외롭잖아요. 혼밥이라고. 혼밥 쪽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혼자 먹기 힘드니까 아프리카 TV나 뭐 이런 TV에서 이제 먹방 BJ들이랑 같이 막 식사를 하시는 분들 외로움을 그리고 뭔가 대리만족. 쿡방에서 셰프들이 정말 멋있는 요리를 만들면 아 나도 저 요리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대리만족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백종원 씨도 되게 그래서 요즘 뜨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럼 백종원 씨의 열풍은 또 우리 좋은 DJ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요즘에 이제 먹는 그쵸. 방송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오늘 이제 얘기할 책이 심야 식당인데 그 일본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이게 먹는 것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구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최현석 셰프라든지 백종원 셰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일가를 잇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명받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먹는 문화가 나쁜 문화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이런 넘쳐나는 각종 요리 프로그램들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작품을 또 우리 민지 씨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원작이 뭐죠? 심야식당이라는 이제 일본의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이죠? 네, 만화책이 원작이었고요. 예. 이제 일본에서 누적 판매 240만 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고요. 이제 오, 제작된 드라마도 시즌 3까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제 맞아요. 원작 만화는 2006년에 연재를 시작했고 드라마는 2009년부터 이제 방영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2008년에 이제 10월에 1권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4권이 이제 발매됐다고 하니까 서점에서도 예. 국내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18일에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화가. 저번 주에 개봉을 했어요. 영화도.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기사를 보니까 드라마로도 한국 드라마로도 이제 제작이 될 것이다. 예. 뭐 리메이크 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뭔가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있는 이런 드라마가 제작된다는 게 쉽지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진 않은데 요즘에는 식사를 합시다 뭐 이런 먹방 드라마 뭐 그런 것도 제작된 바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맞춰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트렌드가 제가 봤을 때 합쳐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미생처럼 이제 만화, 요리, 드라마, 영화로 이제 그쵸, 제작되는 경우의 것과 또 이제 먹는 문화라는 그 트렌드가 같이 합쳐져서 이번에 되게 다양한 포맷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제 영화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영화가 이 심야식당이라는 작품 자체가 굉장히 뭐 기승전결을 가진 얘기라기보다는 각자의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따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신드롬에 주목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도 되게 잔잔했어요. 영화들이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리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각자 이렇게 저희가 여기 있는 문세호 작가, 그 다음에 부엉 DJ 그리고 저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씩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그죠? 제가 이 나폴리탄이라는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 소세지가. 예. 근데 이제 이게 영화에 나왔어요. 책에도 이제 앞쪽에 네, 나오는데 책에도 예, 제가 이걸 만들고자 했던 건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예. 거기서 보면은 이 나폴리탄에 관한 그 한 남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구구절절한 이거 설명을 해드리면 스포가 될 테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요거를 맛있게 우리 오늘 방송하면서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요거를 제가 그 공들이기 별로 없고 우리 요리를 재선 씨가 워낙 잘하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 게스트로 온 민지 씨도 너무 요리를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잘해서 도와줬는데 일단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드셔보시고 조리법을 우리 종훈 DJ께서 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시피를. 예. 지금 이제 민지 씨가 이제 드시면서 이 스파게티가 어떻게 만들었죠? 아니 한번 맛을 한번. 네. 제가 조금 먹어보도록 뿌른 하겠습니다.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좀 굳었어요. 굳었어요. 헌지가 그래도- 좀 돼가지고. 예. 맛있게 아이고. 드셨어요. 아이고. 홈쇼핑했으면 난리 났을 텐데. 이게 떡은 아니에요 아직. 조금 섞을게요. 예. 하지만 짓기가 조금 힘들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장되죠. 예. 맛은 보기와는 또 별개니까요. 예. 네. 종훈 DJ 어떻게 만드셨죠? 아 먼저 맛부터. 되게 굳어 보여가지고 맛이 없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빈말이 아니고 요리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아직 좀 따뜻해요. 그리고 아직 좀 따뜻한데 케찹에 또 토마토를 생토마토를 좀 같이 넣어줘가지고 되게 맛있네요. 종훈 DJ 바로- 어떻게 만드셨죠? 오. 이게 원래 이제 나오는 그다음에 만화책이랑 계속 좀 먹고 있을게요. 예, 저는.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 바닥에 지금 못했는 이제 계란을 깔고 나서 그 위에 이제 토마토 소스를 하는 그 스파게티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짜잘짜잘하게 소스를 뿌리고 이렇게 곁으로 모양을 데코레이션을 하는 그런 음식인데 사실은 이 요리는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배워서 같이 해보니까 레시피 자체도 한 10분, 20분이면 금방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맛있게 드시고 있지만은 맛있다. 예, 한번 여러분들도 레시피 금방 뭐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 한번 즐겨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새우 작가가 만든 이거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아, 네. 진짜 여기 영상 맛있어 보이죠? 이거는 뭐 무난 누구라도 이거는 한 5살 어린이 애들도 할수 있는 그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어떤 건 요리죠, 세우 씨? 일단은 아마 거의 첫 화였던 것 같은데요. 만화책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소개되는 음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류라는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등장인물이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그 등장인물이 좀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심야 식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이 또 이 요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간단하기도 하고요. 포인트는. 앙증맞네요, 되게. 빨간 비엔나 소시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맞아요. 한번 맛을 그러면. 네. 사실 뭐 맛이 뭐 소세지 맛이 그럼요. 그냥 소세지 맛인데 근데 이거 근데 뭘 안 찍어 먹어도 괜찮아. 원래 케찹을 케찹이 옆에 있을 텐데 가져와서. 케첩이 있나요? 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칼집도 굉장히 세심하게 아, 내셨어요. 그럼요. 남자분들이 그럼요. 요리하시는데 또 먹어보라고 케첩까지 이렇게 그럼요. 감사합니다. 게스트 우대 방송. 네. 좋아요.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드시면 좋을 텐데 케첩을 찍었습니다. 소세지는 케첩이죠. 소시지 맛이죠? 소세지 맛입니다. 그럼 성공이에요. 제품 맛은 그러면 뭐 맞아. 맛은 다 아실 네. 테니까 이 요리는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카레예요, 카레. 카레가 원래 저는 일본 요리인 줄 알았더니 일본 요리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카레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유명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긴 했는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레가 강황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도 요리라고 알고 있는데 또 인도 요리도 아니래요. 다른 걸로 만들 수 카레라는 게 커리가 이제 강황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일본으로 전해지고 일본에서 이제 양파를 볶아서 단맛을 낸 카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미료를 첨가하면서 만든 카레가 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맛있는 카레가 우리 입맛에 맞는 카레가 이게 나왔는데 집에서 엄마가 흔히 해주시는 그쵸. 카레 라이스. 제가 이 에피소드는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 카레 그날 먹은 카레 말고 그 다음날 식은 카레를 먹었을 때 어떠세요? 드셔보신 적 있나요, 정훈 씨? 저는 사실은 그 음식에는 이제 재선 씨만큼의 조예가 없기 때문에 예.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됩니다. 카레가 사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깔끔한 게 뭐 먹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잖아요. 비벼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늘 그냥 어떤 그 허기를 채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던.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뜨거운 밥에 하루 지난 찬 카레를 비벼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온 손님들이 다 그 먹는 카레를 보고 그 마스터가 먹는
그 뜨거운 밥에 찬 카레를 비벼 먹는 걸 보고 다 나도 너 할 거 없이 다 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이제 가장 초반에 두 번째 에피소드에 이 카레가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물씬 풍기는 카레. 한 입만 먹어보고 한번. 그죠. 마침 조금 식었어요 카레가. 어제 밥이랑 같이 카레까지는 이렇게. 아니겠지만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거 고기, 당근 네. 이렇게 감자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럼요. 제가 잘 좀 비벼서. 이렇게 거기서 녹여 먹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죠. 아, 살살. 맞아요. 녹여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는. 아, 근데 카레는 식어도 맛있어요. 아 근데 보통 아침에 다 이렇게 데워 먹잖아요. 먹을 때 엄마가 저녁에 해놓으시면 많이 해놓으시니까 막 귀찮아서 다음날 아침 안 주려고. 그럴 때 보통 데워 먹었는데 이제 또 식은 카레를 이제 또 먹어보는 거는 진짜 맛있어요. 신기하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먹는 것도 예쁘고. 맛있다. 그렇죠, 그렇죠. 카레 마실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신 카레. 마실 근데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어떤 맛인가요? 당연히 카레 맛있네. 그래서 카레의 가장 기본은 그냥 기름에 양파를 먼저 볶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파 기름에 고기 볶고 그다음에 감자랑 당근 넣고 물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카레가루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리를 또 드셔보셨는데 어떠세요? 세 개를 이렇게 드셔보셨는데? 일단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남자분들이 다 요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요즘 막 최현석 셰프나 뭐 여러 셰프들이 방송 나와서 다 남자분들이긴 하지만 과연 리플의 남자분들도 요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먹었는데 내가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다 기대 이상이고요. 아, 특히 이렇게 소세지 칼집도 이렇게 예쁘게 내실지 몰랐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칼집을 보니까 4등분으로 내신 게 아니라 8등분으로도 내고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게 생각보다. 맛있게 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천천히 이제 녹음하면서 드셔보시죠. 거기서 이제 문어발 소세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예. 여기다가 깨 있잖아요. 검은 깨 톡톡 박으면 눈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깨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네. 이제 아니 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붙이면 이제 더 귀여운 이제 문어가 됩니다. 진짜 문어 소시지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먹으면서 뭐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네. 이제 뭐 줄거리도 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우리 민지 씨가 줄거리까지만 한번 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원작이. 일단 처음에 먹기만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이 줄거리는 도쿄 도심 한 구석의 작은 밥집 이름이 심야식당인데 이제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반적인 시간은 아니죠. 그때까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메뉴라고 정해져 있는 메뉴판에 딱 써져 있는 메뉴는 돼지고기 된장국 정식이 전부고 나머지는 이제 술 정도가 전부인데 물론 그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먹고 싶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재료가 있는 선에서 이제 주인 마스터가 이제 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만화에서도 뭐 대충 되는 대로 해주신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심야식당이 근데 이제 만화를 이제 그리게 된 이유랑 뭐 이런 게 이제 배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고 거리 한 구석에 안식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이제 식당의 주인이 마스터가 고민도 들어주고 이제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로 이제 대접을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마스터와 손님들의 이야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피소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음식 하나마다 이제 풀어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줄거리가 에피소드마다 또 따로 있겠네요. 그쵸. 그걸로. 그거는 이제 직접 확인하시기는. 확인하죠. 그렇다면 우리 최호 작가가 네. 간단하게 이 작가가 누군지 되게 작가가 독특하다고 특이하다는 성향이 있다고 전 들었는데 아, 네. 예. 일단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오랜 기간 광고 회사에서 광고 감독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41세 나이로 늦게 만화가로 데뷔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작품을 연재를 하다가 이제 2006년에서 심야식당을 연재를 하고 소위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네. 또 그 특이한 점은 어떤 거 작가요? 그리고 되게 본인이 신비주의를 굉장히 추구를 해서 신비주의. 네, 언론에 노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얼굴이 그럼 드러난 적이 없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도 사진은 거부를 하는 거죠. 인터뷰까지는 하는데 그리고 뭐 방송에는 그래서 당연히 출연을 하지는 않고요. 뭐 이유는 특별히 밝히진 않지만 되게 노출되는 걸 별로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전체적인 뭐 작가, 줄거리, 원작 소개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서 원작에서 다뤄지는 영화를 설명하기 전에
그런 중심 주제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와닿으세요? 저는 평범함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되게 소박해요. 만화가. 그렇죠. 거기에 예. 나오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개별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이제 시즌 3까지 또 만화책에서 수십 명, 수백 명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누구나 자기 인생은 다 드라마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남들을 비춰봤을 때는 다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다 자기만의 이야기고 어떤 고유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떤 그런 실망감이나 서러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심야식당이라는 곳이 마스터 주인공 코바야시 카오루를 가운데 두고 전체 사람들이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짚고 싶지만 한 가지 얘기할 만한 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심야식당이라는 아까 그 메뉴판이 나오는데 메뉴판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소주는 맥주, 술은 맥주 3병까지인가? 그러니까 그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야 식당이라고 하는데 심야 주점이 아니고 사람들이 취해서 흐트러지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취한 손님은 또 받지 않는다고. 그렇죠. 취한 손님은. 정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던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각자의 얘기를 펼쳐가는 그런 얘기가 이따 나올 또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데 굉장히 그 지배적인 그 무던함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민지 씨는 또 그렇게 보실 때 어떤 느낌이 가장 와닿나요? 만화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심야식당이 운영하는 시간 자체가 12시부터 7시예요.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에 자주. 잠을 자고 찾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심야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이제 면면을 살펴보면은 좀 주변에서 보기 힘들고 좀 밤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밤일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죠? 뭐 야쿠자? 그런 분들도 오죠? 계세요. 예, 오죠. 실제로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만화에 나오고 이제 뭐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던가 이제 좀 여러 좀 이렇게 일반적인 식당에서 이제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기 조금 힘든 분들이 이제 그 시간을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 아까 줄거리를 설명할 때 음식을 통한 위로라는 말씀 짧게 드렸었는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이 심야식당이 위로가 되는 자체가 그 시간에 딱 식당이 열려 있는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집에 가면은 저희도 집에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게 되고 맞아요. 라면이나 대충 먹고 그냥 잠들고 할 텐데 그 시간에 갈 곳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분들의 뭐 직업의 기천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인 건데 이제 좀 돈을 버는 그거에서요. 수입 면에서 이제 그런 분 되게 고단한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이제 거기를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시간에 여는 식당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게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중심 주제부터 음식까지 해서 위로와 치유라는 게 관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평범하면서도 그런 위로를 해주고 조금 내가 인생이 힘들 때 힐링이 될 수 있는 가가지고 뭔가를 치유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밥 한 끼에 어떤 사람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밤의 식당. 그러니까 평범하지만이 아니라 평범하니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에 열어도 막 무슨 캐비어 팔고 이런 곳이면은 그분들이 가고 뭐 음식으로 위로를 받지 못할 텐데 그 평범함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가서 더 자기 얘기도 털어놓을 수 있고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음식으로 요즘에 소통을 한다, 뭐 아니면 뭐 뭔가 치유받는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음식의 효과를 정말 믿으세요? 이렇게 음식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고 더 소통이 될 수 있고 이런 측면들 말이죠. 그럼요. 일단 소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매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매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전까지는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술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로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식문화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3대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소통했던 건 가족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던 것인데 그죠. 사실은 이제 가족이 이제 점점 집안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있기 굉장히 힘든 힘들죠. 상황이 되고 또 가족뿐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이렇게 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비즈니스적이고 1차 대면 자체에서 그 얘기만 끝나버리면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세태가 약간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거 먹으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농경 사회 때는 뭐 대가족이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때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유교적 측면이 강해서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먹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도 소통이 좀 부족하다 하면 요즘 세대는 그 인원은 적어졌지만 오히려 밥 먹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뭐 친구랑 밥을 먹자. 술을 먹자, 아니 밥을 먹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소통의 공간, 소통의 시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이제 뭔가 성격이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지 않았나. 근데 혼자 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게 절실해진 거죠. 이런 시간들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맞죠. 그렇지 않나. 아니 근데 다음 측면 그런 제가 이제 그 종종 듣는 얘기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 요즘 한국에 있는 사람도 회사원들이 사실 요즘엔 잘 먹질 않아요. 왜냐면 일해야 되니까 먹는 시간을 가장 압축적으로 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여서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빨리 햄버거, 패스트푸드 하나 먹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씹으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세호 씨는 어떻게? 혹시 너무 말이 없이. 아 저요? 네. 근데 저도 그 일단 심야식당이라는 그 식당 자체가 아까 종원 DJ가 분위기 얘기를 해주셨지만 진짜 그 분위기의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일단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진짜 그 분위기는 제가 가장 잘 표현해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특히 뭐 일단 그 식당 구조 자체가 디귿자 모양 형태로 요리사 그 들어주고 있는 대상인 요리사는 가운데 있고 이제 자기 사연을 터놓거나 뭐 자기 고민들을 얘기하는 그런 손님들은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식당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식당의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뭐 만화의 배경 설명을 보면 거기가 이제 도쿄라고 하는데 또 도쿄면 정말 도심 한복판이라서 이렇게 북적북적거리고 정신없이 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공간에서 근데 정반대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잖아요. 정말 조용하고 되게 그냥 한적한 시골에 있는 식당 주인처럼 그냥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그런 뭔가 도쿄스럽지 않은 그런 식당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심야식당에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근데 심야식당이 정말 한국에도 존재할까요? 이런 식당이? 그래 아까 세호 씨가 잘 지적을 해줬는데 그 일본의 식문화의 어떤 독특함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전 초밥집 같은 거 있잖아요. 회전 초밥집도 이제 요리사들이 이제 중간에서 조열을 해가지고 손님이 원하는 요리를 공개하면서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본식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심야식당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있지만은 뒤에 이제 요리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예를 들면 뭐 서양식도 그렇고 보통 요리 주방이라는 거는 약간 뒤에 가려져 있는 맞아요. 커튼 뒤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일본에 뭔가 보여지는 느낌. 그래서 사실 이건 약간 여담이기도 한데 저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사람 만나는 거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기긴 한데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되게 좋아해서 라면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밤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퇴 이후의 삶을 예, 낮에는 좀 본인이 뭐 책을 읽거나 뭐 집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밤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심야식당 마스터처럼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 리플 건가요? 모임을 거기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신명의 종훈 DJ가 이렇게 그러면 잠을 못 주무실 텐데 심야식당이라 한 12시 넘어서 제가 막 똑똑했는데 종훈 DJ가 자고 있고 이러면 근데 굉장히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시간에 그렇게 노동을 하거나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더 흥청망청 놀고 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음식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보통 그쵸.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막 그런다는 것 자체는 누구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 자체가 이제 다가가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인 것 같아서 이제 아까 그 밥을 뭐 같이 먹는 문화도 그렇고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도 그렇고 누구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기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심야식당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이 개인주의가 되게 심하다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식문화 아까 종원 DJ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되게 잘 드러나요. 오뎅바, 그다음 초밥집,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기가 먹은 것들은 자기가 값을 낼 수 있게. 꼬치별로 오뎅바도 그렇고 꼬치 문화도 원래 일본에서 거의 더 발전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꼬치 문화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본은 뭔가 철저히 개인주의로 혼자 먹는 문화가 발달돼 있고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심야 식당은 그런 구조임에도 따뜻하게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는 뭔가 특유 보통 정서를 조금 더 넘은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음식도 만들어준 그 저도 드라마 영상을 봤는데 정말 맛깔나게 그 영상을 이렇게 PD나 프로듀서나 이런 분들이 되게 영상 카메라 감독이 정말 맛깔나게 음식을 찍었더라고요. 그런 잘해줄 것들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보면 야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맞죠. 뭐 그렇게 한 것들이 이제 만화책이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이야기를 또 이제 해보죠. 우리가 영화를 만난 이야기가 주제니까 종원 DJ가 또 영화를 보고 오셨다고 했고 영화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영화 사실 뭐 일본 드라마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예. 아마 드라마를 한 편이라도 보셨으면 혹은 만화책 한 편을 보셨으면 그 얘기의 어떤 연장선상이어서 별다른 어떤 기승전결을 가지지 않는데 심야 식당을 알고 가는 분들이 훨씬 좋죠. 왜냐면 모르고 가면은 우리가 이제 스펙타클함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뭐 블록버스터나 아니면 뭐 누가 죽고 죽이는 이런 어떤 스릴러가 아니라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심야 식당의 그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재밌게 즐길 만한 영화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그 일본 드라마 시즌 1에 보면은 오다기리조가 나오거든요. 오다기리조가 네. 나오는데 오다기리조가 이제 거기서 되게 허세를 부리면서 나오거든요. 이게 심야 식당에 이렇게 있으면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인생을 얕보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일가를 던지고 하는데 영화판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예,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번에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어떤 약간 특징 이번에 영화를 그렇게 살렸나요? 이름은 마스오카 조지라는 분이네요. 예. 그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감독도 중요하고 특히 그 이제 코바야시 카오루 일본에서는 거의 국민 배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 안성기 씨 그 정도예요? 예, 데뷔만 되게 유명한 배우고 그 포스터에 나오신. 예, 그렇죠. 예. 일본 아카데미에서도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타신 분이어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의기투합을 하면서 만들 때에 대한 후일담인데 우리는 어떤 그 전개상의 치밀함보다는 그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일본을 약간 일본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조용히 넉넉한 마음으로 알려줘 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도 이전에는 이런 작품들을 맡았던 게 아닌데 이제 두 사람이 얘기가 맞아서 그 심야식당의 일본 드라마 스태프들이 그대로 옮겨가지고 영화 촬영을 했다고. 그런 분들은 아주 재밌을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책, 드라마, 영화, 뭐 드라마는 아직 이야기 안 해봤지만 책, 영화까지 뭐 간략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뭔가 심야식당에서 우리가 뭔가 얻고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느끼신 적 있나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진다거나 아니면 심야식당을 보면서 내가 뭔가가 열정이 좀 불타오른다던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개인적 느낌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심야식당이 다른 요리 이런 만화나 뭐 이런 영화와 다른 점, 차별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식객이라는 감동적으로 그렇죠. 소를 잡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식객 영화, 식객 2를 그렇게 좀 감명 깊게 허영만 봤었는데 씨가 그 시기도 한번 열풍이 막 불었어서.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일단 저는 뭐 다른 작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어릴 때 되게 유명했던 것 같은데 요리왕비랑 뭐 이런 만화도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요리가 날아가고. 네. 요리에서 용이 막 뭐 솟아오르고 그리고 한번 먹으면 리액션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띠용?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만화도 그렇고 아니면 뭐 식객도 그렇고 근데 그런 다른 요리 만화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좀 초점이 요리나 아니면 그 요리를 하는 요리사 있잖아요. 그쪽에만 이렇게 초점이 보통 쏠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리왕 비룡도 그 주인공 한 명한테 거의 클로즈업이 되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식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 요리 자체에만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심야식당 같은 경우에는 요리에는 별로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막 초점이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요리에는. 그러니까 요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요리에는 별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작품이고 그냥 그 요리는 좀
덤 같은 느낌 대신에 이제 그 요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니 굉장히 정확한 지적. 정확한 네. 지적이었어요 진짜. 왜냐면은 이제 심야 식당이라는 공간에 대한 얘기라서. 네네네. 그러니까 예. 레시피가 중간에 뭐 드라마도 그렇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 부수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쵸. 뒤에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뭐 세호 씨가 아주 정확하게 깨뜨려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공간과 그 공간을 들렀다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아 여기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을 네. 저희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예. 와서 또 디렉터인 분이 하고 있는데 그냥 관객이 계세요 네, 지금 앞에. 카메라가 네. 이제 트라이포트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찍고 있는데 그래서 다소 흔들리는 점이 그럴 있더라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부터 웃겨가지고 빵 터지셨네요. 왜 그런지 몰라도. 예. 아 근데 정말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람 요리보다는 사람을 정말 볼 수 있는 만화나 영화지 않을까. 실제로 대충 만들어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요리를 그렇게 막 힘을 쏟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요리를 보여주다가 맞아요, 네. 만드는 건 아니죠. 네. 예.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단 매개체가 혹시 되는 근데 것 이게 같아요. 이거 중에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자존심 예.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그냥 솔직히 이러다 집에 갈 때 뭐 끌려가고 아니요, 이런 건 아니요. 아니겠죠? 진짜 요리로만 진짜 요리로만 저는 손해 볼 게 없거든요. 저는 공이 들어간 게 없어가지고. 네. 제품인가? 저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막 제일 맛있다라기보다는 네. 제일 새로웠어요. 아. 네. 오. 그러니까 케찹이 들어간 스파게티라 그래서 굉장히 좀 나폴리탄이라는 이제 요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뭐 거의 하셨잖아요. 아 아닙니다. 근데 막 케찹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좀 맛이 없고 너무 좀 인위적인 맛이 나면 어떡할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맛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서 점수를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원 DJ가 잘하신 게 그 토마토를 이제 볶고 양파가 또 이제 스파게티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맛이 없고 종원 DJ가 다 만드신 건데요. 이거. 아, 이건 굉장히 그 규선 씨랑 민지 씨의 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근데 이렇게 집에서 이 레시피 같은 것들 뭐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한번 꼭 만들어 보시면 이 요리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지 씨가 이렇게 가장 맛있다고 꼽은 이 스파게티 한번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근데 약간 재밌게 안 뽑혀서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살짝. 좀 마음이 아프네요. 새로운 맛. 새로운 맛. 새로운 맛. 알겠습니다. 그렇다 이런 요리들이 결국 소비의 문화들이잖아요. 뭔가를 소비하고 그런 문화들인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이런 심야식당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심야식당이라는 게 도대체 왜 신드롬화가 되고 있나 예, 그렇죠. 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문화 근데 식문화. 그것을 왜 심야에 먹지? 사실 우리 그 자는 시간에 뭐 먹는 거는 약간 금기시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야식은 근데- 못 먹게 하시죠. 그렇죠. 항상.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했는데 저는 이게 뭐 한국과 일본 사이가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시기 넘어온 이후부터 이 심야라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되게 향락적인 시간이거든요. 소비적인 시간. 소비죠. 예를 들면은 그때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 술. 어떤 유흥 같은 거죠. 뭐, 춤. 뭐 주점, 술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술가 뭐, 뭐. 그렇죠.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갈 수도 있고 나이트클럽 이제 없어졌네. 아니죠. 있다고 합니다. 있죠. 클럽 이런데 저는 뭐 그런 데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예, 정말요? 술집 저는 진짜 그런 데 예. 잘 안 가는데 그래갖고 예. 그런 문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 햇살을 맞는 그런 게 됐는데 요즘 이제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문화들이 되게 소비적인 문화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 밤 시간에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이제 되게 혼재되어 있고 우리가 잘 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다음 날을 영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자는 시간도 이제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는데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느냐? 먹으면서 그 마스터, 가게 주인과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위로를 얻는 그러니까 일종의 생산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힘을 모으는 시간. 왜냐면 보통 사람들에겐 힘을 이미 그렇죠. 충전하는 시간인데. 일을 할 때라든지 예. 사람들과 대화할 때 너무 많은 힘을 낭비해 버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와서 위로를 얻어가고 맛있는 걸 먹고 자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그런 게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것도 힘을 충전하는 거지만 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분들과 그쵸.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제 충전한다는 즉 그런 마음에. 이제 밤과 낮이 예. 구별이 없어지는 시점이 되었고
우리가 소비의 시간에서 생산의 시간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그 밤에도 아직도 술집에 가고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이런 문화가 생겼다라는 게 잠 대신에 뭔가를 보충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도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간략하게 세호 씨부터. 아 저부터요? 네. 네, 그 일본의 문화를 반영해 준다라는 것에 또 공감을 하는 게 그 몇 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미에 이렇게 그 마스터가 자기 식당이 아니라 다른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이렇게 일본 그 식당의 손님들이 만화책을 보면서 이렇게 막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식당의 또 주인이 밥 먹을 때는 만화책 보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만화책을 많이 본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그런 점에서도 되게 정말 문화를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마스터라는 인물 자체가 그 책 안에서만큼은 자기 이름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도 아니고 다들 마스터라고만 부르고 그냥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거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만 주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보면 이제 그 마스터라는 인물의 모습이 일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욕구나 그러니까 갈망하고 있는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자기랑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도 차마 말을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말 네. 못하는 것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책에서 밝혀지는 게 거의 없고 정말 마스터일 뿐이니까 오히려 내가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한테 그냥 내가 원하는 음식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뚝뚝하고 그런데도 계속 뭔가를 들어주잖아요. 네 맞아요.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을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내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나 뭔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속이 시원해지고 네.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뭐 이런 것들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그 마스터가 어떤 최소한의 감정만 오픈한단 말이죠. 그럼 네. 그 정도만으로도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 사람 예를 들면 개별적인 인물들한테는 자기 살면서 최대의 일들이 에피소드에 나오는데 그걸 이제 가장 최소한의 감정으로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방송으로 치면 마감 뉴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하이라이트인 부분을 어떤 간추려주고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그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감 뉴스 같은 느낌이 저는 이 자체가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좋아요. 민지 씨는?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정원 씨가 말한 얘기의 연장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좀 밤을 새고 놀다 왔잖아요. 여기 촬영에. 근데 이제 보통 때는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게 되면은 저도 뭐 그런 곳을 절대 즐기진 않지만 뭐 그 새벽 시간에 놀아봤자 뭐 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냥 술집에서 막 술이나 막 먹거나 뭐 가끔 뭐 춤을 추러 가기도 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친구네 집에서 놀았어요. 저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 제가 요리를 해줬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확실히 그냥 밖에서 놀 때는 야 마셔 막 완전히 짠 그냥 막 바로 막 들이붓는 식의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은 제가 요리를 해주고 애들 와서 구경하고 막 같이 먹어보고 이제 먹으면서 맛있다 뭐 얘기하고 막 사진도 찍고 여자애들 막 얘기도 하고 확실히 시간이 훨씬 여유롭고 피곤하지가 않고 되게 어떻게 보면 밤새 막 이렇게 새벽까지 깨어 있는 건데 이제 굉장히 피곤하지가 않고 되게 따뜻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심했다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작가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만화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이야기 다 많이 해봤으니까 오늘 이제 나오신 소감 이렇게 총평?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분 새로 오셨어요. 세호 씨가 자기 대본을 직접 읽는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이상하네요 이거. 뭔가 되게 그리고 이게 제가 써서 내용은 뭔가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또 직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녹아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삼중구조 거기다 이제 이번 같은 게 눈으로 보는 그렇죠, 네. 내 시선은 어디로 가야 하나. 네, 뭐 정말 힘드네요 카메라 앞에 하다 보죠. 네. 그렇다면 오늘 민지 씨. 네.
우선 정말 맛있었어요. 저만 먹은 것 같은데 방송 중에 끝나고 먹을 거예요. 네, 끝나고 다 먹으면 되니까요. 굉장히 맛있었고 이제 보통 만화책이라는 게 그냥 슉슉슉슉 읽고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제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렇게 오히려 읽는 시간이 빨라서 휘발되는 것도 빨랐다면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계속 이제 그 심야식당의 음식들이 오늘 먹어본 것들이랑 같이 저한테 남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네요.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맞죠? 또 박성보다 아 이거 정말 인간극장. 이걸 옆에서 들으면 이런 기분이구나. 형이 항상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옆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 요리도 사람이 만드는 것. 사람이죠. 사람이 최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정 DJ도 마지막에 뭐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심야식당에서의 교훈은 그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해서 얘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들으면서 아까 민지 씨가 중간에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얘기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아주 절박한 사람이거나 아주 뭐 대단한 위협을 이룬 사람들만 절망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희노애락적인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나눠주면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고요. 결국 사람이죠. 결국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사람 명언 하나 남겼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51화 영화를 만난 이야기 북치고 미치고에서 심야식당을 영화도 다뤄보고 한번 소설 원작도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와 그다음 원작 소설로 다음에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오늘 맛있는 저녁 그 다음에 한 잔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잠을 깨운 매일 반복되는 TV 소리 오늘도 여전히 가슴 떨려오는 나의 질주 It's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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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highway 오랜 기다림은 안녕 참 그대 차가웠죠 마지막 인사까지도 그 흔한 한마디 잘 지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영 작가입니다. 요즘 메르스가 많이 잠잠해졌더니 또 가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리네요. 재난이 닥치고 지나갈만 하니까 또 다른 재난이 다가오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다들 안녕하신가요? 우리들의 이런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늘에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슬픔과 걱정, 잠시 책으로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뒤숭숭한 시대의 베스트셀러는 무엇인지 Y문고의 순위로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o! 이제 나의 얼굴도 내 목소리도 잊은 거겠죠 아직 혼자 남은 추억들만 안고 살아요 우리 함께 걷던 그 거리를 혼자 걸어요
어렸을 때 주변에서 같은 이름의 온라인 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온라인 게임을 2004년 만화로 탄생시킨 코믹 메이플 스토리가 어느새 70권이 넘게 출간되었네요. 그동안 11년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아동 만화로서 어린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책을 사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락과 교육적 요소가 어우러지고 개성 넘치는 주인공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송도수의 코믹 메이플 스토리 그 78번째 책이 8위에 올랐습니다. 그댄 그렇지 않죠. 나와 나눈 7위는 조애너 베스포드의 비밀의 정원이 차지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 열풍을 일으킨 바로 그 책이 전 세계 14번째로 한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저리 혼자 걸어요. 이 책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인기를 끌지 정말 몰랐는데요. 앞으로도 이 책이 널리 읽혀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제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 차지했습니다. 찾고 있었다고. 다시 나의 곁에서 엄마의 요리는 왜 화려하진 않아도 참 단순하지만 그 속에 특유의 따뜻함이 묻어나죠. 요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책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영혼이 원하는 것을 살펴라. 그것을 선택할 때 너는 그것을 잘 할 수 있어. 마치 엄마의 마음처럼 세상 모든 딸들에게 전하는 그 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공지영 작가의 에세이 딸에게 주는 레시피가 이번 주 5위입니다. (4위입니다) 이번 주 4위는 리암 모리아티의 허즈번드 시크릿입니다. 세 딸의 엄마이자 행복한 주부인 주인공 세실리아는 우연히 다락방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편지 봉투에는 남편의 글씨로 반드시 내가 죽은 뒤 열어볼 것 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세실리아는 호기심에 결국 편지를 읽고야 맙니다. 편지에는 남편이 오래전 저지른 실수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로 인해 세실리아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진실을 밝혔을까요? 아니면 가족의 안정을 택했을까요? 탄탄한 스토리, 치밀한 구성, 반전의 미스터리. 올 여름에 읽기 제격인 소설 같군요. 4위, 리암 모리아티의 허즈번드 시크릿입니다. 그대 차가워져. 마지막 네, 베스트셀러 3위는요. 요즘 핫한 사람이죠. 백종원 씨의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입니다. 요리 초보자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집밥 메뉴 52가지를 담았습니다. 그대는 괜찮아요. 지금은 행복한가요? 이번 베스트셀러 소개 2위 프레드릭 베크만이 쓴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유쾌하면서도 재밌는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하고 재미있고 감동까지 원하신다면 유럽 전역에 인기가 많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르지 못한 채로 그대 그렇지 않죠. 이제 나의 얼굴도 이미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는 이 코너에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참 굳건하게 1위를 놓치고 있지 않네요. 대단한 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도 몇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었던 책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9위를 차지한 웨이쇼잉의 하버드 새벽 4시 반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부터 저는 좀 숨이 막혀오는데 어떤 책인지 짧게나마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새벽은 하버드보다 밝습니까? 1636년 미동부 매사추세츠주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소박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죠. 그곳은 현재까지 8명의 미국 대통령, 7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가진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하버드, 이곳에서는 어떤 청년들이 무엇을 수학하는 것일까요? 하버드 새벽 4시 반은 중국 CCTV 기획 다큐멘터리 세계 유명 대학 하버드 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엮은 것으로 지금까지 타고난 능력을 가진 선택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세계에서 가장 노력하고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버드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인 새벽 4시 반. 하버드의 도서관은 빈자리 하나 없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생 식당, 복도, 교실 등 저마다의 공부로 바쁜 모습인데요. 이를 보고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하버드 학생들의 성과가 과연 타고난 천재성으로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꿈을 꾸기에도 벅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버드의 특별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석하고 하버드식 성공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힘들다며 미리 포기하고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것이 한낱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꼬집고 있는데요. 이 책은 하버드와 그 학생들의 특별함을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노력, 자신감, 열정, 행동력, 배움, 우연성, 시간관리, 자기반성, 꿈, 기회, 이 10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20대 청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녀야 할 나침반을 제시해줍니다. 아울러 책에는 졸업생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버드 강의 중에 소개된 여러 교훈적인 이야기들과 격언들을 수록해 독자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가 괜히 전 세계적으로 명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삶에서 지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내 속에 나를 깨워주는 이 책을 자기 자신에게 선물해보세요. 삶의 작은 변화라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저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흔한 한마디 잘 지내라 말도 없이 돌아섰죠. 그대는 괜찮나요? 지금은 행복한가요? 난 힘이 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심야식당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으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TV 토크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야식당이라는 이름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토크쇼. 스튜디오와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마스터의 모습은 늘 그대로 매회 방송의 주인공이자 게스트인 손님만 바뀔 뿐입니다. 익숙함에 지쳐버릴 만도 한데 이 토크쇼의 장수 비결은 과연 뭘까요? 만약 그건 익숙한 화면 속에서 매번 바뀌는 게스트들의 그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는 그런 설렘 아닐까요? 다음 주 북치고 미치고 52화는 부골론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세균 프로젝트를 통해 진중한 목소리와 더불어 재치 있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원종 DJ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작은 웃음과 설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우리는 반복되는 삶에 지치는 순간 이런 게 올 때 자신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를 찾아 활력을 얻곤 합니다. 활력을 잃지 않는 떨림과 두근거림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지, 조혜인, 작가 문세호,
베스트셀러 소개 김가영, 게스트 이민지, DJ 박종원,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